이게 찌릿한 건지 이게 시린 건지 이게 욱신거리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금이 같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같은 치과 의사로서 얘는 과잉진료다, 이게 사실 진짜 예민한 부위고 어려운 부위이기는 해요. 우리 몸의 뼈는 금이 가면은 다시 달라붙는데 치아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치아에 금이 갔다는 가정하에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금이 많이 가 있는데 환자분은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금이 하나 딱 가 있는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이 갔을 때 나타나는 통증은 식사를 하실 때 시리거나 욱신거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찌릿한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금이 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씹을 때는 금이 모이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특정한 방향으로 치아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금이 쪼개지는 이런 식의 힘의 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되게 되면은 뜨거운 물 손 닿으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손 떼는 것처럼 치아도 쪼개지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순간적으로 치아에 통증을 확 줍니다. 순간적으로 찌릿하게 통증을 확 주게 되는데, 그 통증 자체가 환자분들은 이게 찌릿한 건지 이게 시린 건지 이게 욱신거리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그렇게 합니다. 금이 갔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금이 갔을 때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아프시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매번 식사하실 때마다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치료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금이 간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치아를 전체적으로 깎아서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씌워서 얘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크라운을 붙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신경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들어가는데, 이 행위 자체가 어쨌든 치아에 미세한 진동을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이 더 진행이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증상이 없는데 금이 갔다고 해서 치료가 들어갔는데 치료하고 나서 오히려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 한 1, 2 정도의 불편감이 생기면 이거 환자분이 느끼실 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근데 일상생활할 때 계속 불편감이 느껴지셔서 한 7, 8 정도로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치료 후에 미묘하게 증상이 남아있는 1, 2 정도로 증상이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적응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간 치아에 대해서는 물론 완전히 쪼개진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미세하게 금이 갔을 때는 증상이 없으면 저는 치료를 들어가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일단 크라운 치료, 이게 증상이 잡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치료를 들어갑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저희는 치료가 받은 후의 상태만 보기 때문에 치료 전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딱 사진만 보고 판단했을 때 얘는 과잉진료다 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이 자기가 어떤 치아 상태였고 그거에 대한 다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걸 같이 보면서 물론 이제 그거를 막 환자분 앞에 대놓고 이렇게 과잉진료라고 얘기는 못하고 전 치과 원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주셨네요 라고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끝난 치료에 대해서 그걸 과잉진료다라고 굳이 환자분한테 안 좋은 이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치료가 다 끝난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오른쪽 위에 이제는 전체 치아가 없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환자를 볼 때 이렇게 4분학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분학, 2분학, 3분학, 4분학으로 해서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사랑니까지 포함을 해봤자 8개의 치아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귀가 치아가 다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임플란트를 진짜 치아마다 심는다고 해도 최대한으로 가정을 해도 사랑니까지 쳐도 8개가 맥시멈입니다. 근데 보통 사랑니는 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 그거라도 7개가 최대의 임플란트 심기 개수여야 할 텐데, 얼마 전에 이제는 파노라마 상에서 보니까 한쪽에만 12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조금 안타깝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몰랐을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치료가 들어갔을 건데, 조금 같은 치과 의사로서 물론 어느 정도 치과 의사들의 치료 계획을 존중하고 거기에 이제는 자신의 신념을 존중을 하는 편인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치과 의사들은 흔히들 아는 대표적인 그런 네트워크 치과 중에 한 군데에서 받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치과의 매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12개면은 그분이 이제 왼쪽을 이제 치료 받으시려고 오신 건데 12개면은 오른쪽 왼쪽 다 합쳐서 심어도 12개로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근데 환자분은 이제는 잘 사용을 하시니까 또 모르실 거고. 환자분들이 아무리 덴탈 IQ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단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다릅니다. 과잉진료를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정보의 그 불합리에서 오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치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고 특정 어떤 부분을 알고 갔다고 해서 그거를 또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짜 마음 먹고 치과 의사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